이재명 정치 입문 전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시절. 그런데 인생사가 다사다난하다. 빈농노름꾼의 자식으로 태어나 초졸 소년공으로 온갖 산업재해를 입고 보상도 못 받고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학금 하나 믿고 뼈를 깎는 수험 생활 끝에 변호사가 됐다. 정치인이 돼서도 한 번에 당선되는 법이 없었다. 3회 만에 당선됐지만 2017년에 사망한 셋째형이 동생의 공직 자리를 이용해 알선 수재를 하려다 까이고 원수가 됐다. 여동생은 청소부 일을 하다 과로로 죽었다. 그의 인생사를 쭉 훑어보고 그의 정치 커리어를 쭉 훑다보면 나는 어차피 밑바닥이니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 세상을 다 씹어먹어 보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것만 같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 정기의 에미넴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셈. 출생 구리고 가족. 1963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다. 원래는 5남 서녀 중 7째였으나 누나 둘이 요절하면서 5째가 됐다. 그의 부친 이경희는 경북 영양군 사람으로 대구 청구대학교를 중퇴하고 순경, 교사 등을 하다 노름에 빠졌고 이후 탄광관리자 등을 전전하다가 경북 안동군 이안면 산골 지통마에서 농사를 지었었다. 그의 부친에 대한 증언으로는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산골 마을에서 동장을 맡았다 등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조그만 땅떼기까지 노름에 날리고 976년 하산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시장통에서 청소부 일을 했다. 참고로 이재명 시장의 모친은 공중변소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요금을 받았다고. 너무 가난해 남들 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이재명은 성남 상대원 공단 소년공으로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의 생일을 까먹은 어머니가 점쟁이에게 물어 정했다고. 생일 파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학교 등록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녔지만 초등학교와 집의 거리가 6km가 였기에 재해나 추위가 닥치면 가지 못하거나 본인이 재해를 만들거나 해서 결석일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엔 교사만을 보고 본인도 교사가 되면 권위적일 수 있겠다는 체벌도 할 수 있고 생각에 교사를 내심 꿈꿨지만 바로 공장 일을 하였기에 포기했다고 한다. 공장 생활 시작. 첫 번째 공장은 염산과 황동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이었고 두 번째 공장은 붕산으로 댐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사장의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었다. 이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다섯 번째로 일간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 작업 중 프레스기의 왼쪽 팔이 그대로 기어들어가는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 팔부상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여담이지만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보며 이 새끼 이거 개판이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 얘기는 이재명 시장이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두고두고 언급하는 말이다. 사실 이 사실은 이 시장이 장애를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이유 때문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스티브 유가 주제넘게 병역 문제로 디스하자 본인이 직접 꺾인 왼팔을 보여주며 인증했다? 참고로 현재는 왼쪽 손목대 없이 근육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한다.
당시 자신을 개패듯 두들겨 패던 공장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락카실을 자원해서 일을 했는데 락카실은 도금 공정의 마지막 단계이기에 먼지 하나 없는 밀폐 구역을 만들어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근무 시간에조차 허락 없인 열리지 않는 이중문 안쪽에서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할당된 작업량을 서둘러 끝낸 뒤 귀퉁이에 숨어 몰래 책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완전히 밀폐된 열악한 작업 조건 아래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맡아 후각을 상실했으며 코가 비뚤어졌다. 세 번째 공장에서는 고무 조각이 손가락에 박혔는데 파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특히 네 번째 공장 때 날카로운 함석들에 찔려 흉터가 많다고 한다. 더불어 폭력을 휘두르던 작업반장 때문에 난청과 부분적 청각 장애도 있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첫 시도 때 연탄불이 알아서 꺼졌고 두 번째 때는 둘째 형이 구해줬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마지막 시도 땐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눈치챈 의사가 소화제를 대신 줘주지 못했다. 이 무렵 어머니는 낮에는 일을 하시다 밤에는 막걸리 장사를 하셨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안주를 나눠주더니 귀가 참 잘 생겼네라며 복귀라고 뭘 해도 잘 될 놈이라 칭찬하였다. 때마침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울했던 것이 점점 상쇄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1982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그가 밝힌 법대 진학 이유는 순전히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때문이었다. 당시 공장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등록금 면제는 물론 생활비로 매월 20만 원가량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교복을 사주어 교복을 입고 중앙대학교를 갔다. 어머니도 그 외 가족들도 대학은 물론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교복을 입는 줄 알았다고 한다. 사실 이재명 시장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봐 교복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어머니가 교복을 사주실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사실 이 시장도 몰랐는데 변명하는 거 아닐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보니 교복을 입은 사람은 자기뿐이었다고 한다. 아싸가 안 된 게 다행이다. 역시 공장에서 일하던 셋째 형이 재선에게 지원받은 생활비를 쪼개주겠다 설득해 대입시험을 치르게 했고 이재선은 건국대학교에 들어가 공인회계사가 됐다. 대학교에 다니며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원래부터 약자에 대해 동병상련이 있었던지라 세상이 자신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때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권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 시절 선배들에게 사법시험에 관해 들었고 특히 장애인이라 취업이 힘든 자신에게 고시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한다. 1986년 사법시험에 붙기 직전 청소부였던 아버지 이경희가 위암으로 위독해 입원했는데 정작 문병을 가니 아버지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놈을 내가 거길 보냈어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아들이 공부한다고 밀어주기는커녕 이 모든 가난의 원인이었던 아버지였지만 아픈 마당에 구태여 반박하기도 그래서 그때는 그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1986년 10월 23일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급히 병세가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진 아버지 귀에 합격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어들었는지는 알 턱이 없다고. 며칠 후 이경희는 사망했다.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은 후 군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뜻으로 자신이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순간 멈칫했다지만 결국 변호사 겸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사족이지만 모친에게는 성적이 안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고 둘러댔다고 한다. 한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앞서 말하였던 대학 생활 중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알게 된 것도 있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되돌아볼 때 사회 모순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법률사무소를 연 초반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였기에 상담 오는 사람마다 족족 젊은 사람이라 신용하지 못하고 나가는 데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사 초장기엔 노동운동이나 인권과 관련된 변호 활동을 위주로 하였고 이 당시가 바로 인권 변호사 시절이다. 문민정부 집권 이후 고문이나 시위 강제 진압들이 사라지면서 1995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가가 된다. 양심값은 5천억. 2002년 분당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당시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 제기와 문제 제기를 하였었는데 당시 관련 인물들은 20억 상당의 지역신문사를 보장해줄 테니 문제 제기를 자제하라고 회유를 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재명은 양심값은 5천억이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들이 이재명과 모종의 거래를 하다 실패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몸값을 높여 당황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렇게 되며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협박을 받을 당시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총포 소지 허가증을 받아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협박에도 회유가 되지 않자 폐류나 악덕 변호사 등의 이미지를 붙여 그를 공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떨어져 나갔다고. 농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004년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당시 성남 시민들이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2만 명이 주민 발해 조례를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주민이 시의회에 장정 1년을 준비한 해당 조례를 넘기자 47초 만에 날치기로 심의 자체가 거부되었었다. 당시 이재명은 주민 대표 중 한 명이었는데 이 당시 성남 시민들과 의회에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 속개를 진행하고 의회를 나간 의원들을 붙잡으러 다니다 30여 명이 같이 연행되며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대표 주민이었던 임모 씨에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흘린 눈물이 현재도 자주 화제가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부결까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심의 자체가 거부당하자 마음속에서 울분과 허망감이 나와 울음을 흘렸던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이후 교회 지하실에서 진과 도시락을 먹으며 또 울다가 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을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에 나오면 패가 망신한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었다고.
여담이지만 이재명 시장은 생각보다 자주 눈물을 흘리는데 이 때문에 인간스럽다는 평 21과 더불어 갯모의 겉바속촉 외강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결국 1986년 10월 23일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급히 병세가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진 아버지 귀에 합격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어들었는지는 알 턱이 없다고. 며칠 후 이경희는 사망했다.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은 후 군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뜻으로 자신이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순간 멈칫했다지만 결국 변호사 겸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사족이지만 모친에게는 성적이 안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고 둘러댔다고 한다. 한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앞서 말하였던 대학 생활 중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알게 된 것도 있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되돌아볼 때 사회 모순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법률사무소를 연 초반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였기에 상담 오는 사람마다 족족 젊은 사람이라 신용하지 못하고 나가는 데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사 초장기엔 노동운동이나 인권과 관련된 변호 활동을 위주로 하였고 이 당시가 바로 인권 변호사 시절이다. 문민정부 집권 이후 고문이나 시위 강제 진압들이 사라지면서 1995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가가 된다. 양심값은 5천억. 2002년 분당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당시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 제기와 문제 제기를 하였었는데 당시 관련 인물들은 20억 상당의 지역신문사를 보장해줄 테니 문제 제기를 자제하라고 회유를 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재명은 양심값은 5천억이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들이 이재명과 모종의 거래를 하다 실패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몸값을 높여 당황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과 생활비 지원 때문이었다. 당시 공장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등록금 면제는 물론 생활비로 매월 20만 원가량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교복을 사주어 교복을 입고 중앙대학교를 갔다. 어머니도 그 외 가족들도 대학은 물론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교복을 입는 줄 알았다고 한다. 사실 이재명 시장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봐 교복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어머니가 교복을 사주실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사실 이 시장도 몰랐는데 변명하는 거 아닐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보니 교복을 입은 사람은 자기뿐이었다고 한다. 아싸가 안 된 게 다행이다. 역시 공장에서 일하던 셋째 형이재선에게 지원받은 생활비를 쪼개주겠다 설득해 대입시험을 치르게 했고 이재선은 건국대학교에 들어가 홍인회계사가 됐다. 대학교에 다니며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원래부터 약자에 대해 동병상련이 있었던지라 세상이 자신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때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권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 시절 선배들에게 사법시험에 관해 들었고 특히 장애인이라 취업이 힘든 자신에게 고시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한다.
1986년 사법시험에 붙기 직전 청소부였던 아버지 이경희가 위암으로 위독해 입원했는데 정작 문병을 가니 아버지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놈을 내가 거길 보냈어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아들이 공부한다고 밀어주기는커녕 이 모든 가난의 원인이었던 아버지였지만 아픈 마당에 구태여 반박하기도 그래서 그때는 그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치 입문 전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시절. 그런데 인생사가 다사다난하다. 빈농 노름꾼의 자식으로 태어나 초졸 소년공으로 온갖 산업재해를 입고 보상도 못 받고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학금 하나 믿고 뼈를 깎는 수험 생활 끝에 변호사가 됐다. 정치인이 돼서도 한 번에 당선되는 법이 없었다. 3회 만에 당선됐지만 2017년에 사망한 셋째형이 동생의 공직 자리를 이용해 알선 수재를 하려다 까이고 원수가 됐다. 여동생은 청소부 일을 하다 과로로 죽었다. 그의 인생사를 쭉 훑어보고 그의 정치 커리어를 쭉 훑다보면 나는 어차피 밑바닥이니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 세상을 다 씹어먹어 보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것만 같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 정기의 에미넴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셈. 출생 구리고 가족. 1963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다. 원래는 5남 서녀 중 7째였으나 누나 둘이 요절하면서 5째가 됐다. 그의 부친 이경희는 경북 영양군 사람으로 대구 청구대학교를 중퇴하고 순경, 교사 등을 하다 노름에 빠졌고 이후 탄광관리자 등을 전전하다가 경북 안동군 이안면 산골 지통마에서 농사를 지었었다. 그의 부친에 대한 증언으로는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산골 마을에서 동장을 맡았다 등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조그만 땅떼기까지 노름에 날리고 976년 하산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시장통에서 청소부 일을 했다. 참고로 이재명 시장의 모친은 공중변소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요금을 받았다고. 너무 가난해 남들 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이재명은 성남 상대원 공단 소년공으로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의 생일을 까먹은 어머니가 점쟁이에게 물어 정했다고. 생일 파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학교 등록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녔지만 초등학교와 집의 거리가 6km가 였기에 재해나 추위가 닥치면 가지 못하거나 본인이 재해를 만들거나 해서 결석일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엔 교사만을 보고 본인도 교사가 되면 권위적일 수 있겠다는 체벌도 할 수 있고 생각에 교사를 내심 꿈꿨지만 바로 공장 일을 하였기에 포기했다고 한다. 공장 생활 시작. 첫 번째 공장은 염산과 황동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이었고 두 번째 공장은 붕산으로 댐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사장이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었다. 이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5번째로 일간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 작업 중 프레스기의 왼쪽 팔이 그대로 기어들어가는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 8부상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여담이지만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보며 이 새끼 이거 개판이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 얘기는 이재명 시장이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두고두고 언급하는 말이다. 사실 이 사실은 이 시장이 장애를 숨기고 싶어했던 그 이유 때문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스티브 유가 주제넘게 병역 문제로 디스하자 본인이 직접 꺾인 왼팔을 보여주며 인정했다? 참고로 현재는 왼쪽 손목뼈 없이 근육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한다. 당시 자신을 개 패듯 두들겨 패던 공장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락카실을 자원해서 일을 했는데 락카실은 도금 공정의 마지막 단계이기에 먼지 하나 없는 밀폐 구역을 만들어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근무 시간에조차 허락 없인 열리지 않는 이중문 안쪽에서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할당된 작업량을 서둘러 끝낸 뒤 귀퉁이에 숨어 몰래 책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완전히 밀폐된 열악한 작업 조건 아래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맡아 후각을 상실했으며 코가 비뚤어졌다. 세 번째 공장에서는 고무 조각이 손가락에 박혔는데 파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특히 네 번째 공장 때 날카로운 함석들에 찔려 흉터가 많다고 한다. 더불어 폭력을 휘두르던 작업반장 때문에 난청과 부분적 청각 장애도 있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첫 시도 때 연탄불이 알아서 꺼졌고 두 번째 때는 둘째 형이 구해줬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마지막 시도 땐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눈치챈 의사가 소화제를 대신 줘주지 못했다. 이 무렵 어머니는 낮에는 일을 하시다 밤에는 막걸리 장사를 하셨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안주를 나눠주더니 귀가 참 잘 생겼네라며 복귀라고 뭘 해도 잘 될 놈이라 칭찬하였다. 때마침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울했던 것이 점점 상쇄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1982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그가 밝힌 법대 진학 이유는 순전히 장학금